그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행복하는 것, 행복한 것은 누구나 다 원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이제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니까 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것은, 행복은 이렇게 앞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 삶 자체 속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행복이 없고, 인격이 높은 사람은 또 그만큼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아주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행복을 가진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훈이 뭐폭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늙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같은 나이지만은 나는 늙었다 한 사람은 행복이 없고, 같은 나이지만은 나는 아직 젊다, 안 늙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할 수 있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다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늙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안 늙으려고 하면 안 늙는가, 다 같이 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신체가 늙는 거, 우리 몸이 늙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꼭 같은데, 그걸 대체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이, 늙는다고 하는 걸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게 이제 늙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체력이 성장하는가? 여성들은 22살, 남자들은 24살까지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40대쯤까지는 비슷하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40쯤 되게 되면 성인병도 생기고 또 이제 신체 노쇠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빨리 내려가게 돼서 다 똑같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늙는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하게 되면 김연아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22살 때인가요? 그때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두 번째 금메달을 따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은메달로 그쳤습니다. 우리는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선수 자신은 모양이고 하니 생각은 4년 전이나 똑같은데 몸이 말은 안 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메달 못 딸 줄은 없다고. 자기하고 똑같이 올라갔던 일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메달을 못 땄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는 그래도 정신력이 강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은메달을 따고 그랬습니다. 신체는 누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이 어떻게 늙는가, 그건 문제입니다. 정신이 얼마나 젊게 성장하는가, 오래 젊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22살, 뭐 25살 그건 아직 전도 안 들은 나이고요. 그래 누구든지 뭐 특별한 경험을 얻으면 정신은 40까지는 다 성장합니다. 네, 성장하는데 그 다음부터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50쯤 가서 내려오는 사람도 늙는 거죠. 70쯤 가게 되면 다 내려오니까요. 이제 다 늙었다. 과거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쭉 경험해 보니까 정신은 내가 잘 가꾸기만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만 하면 그 능력이 아니더라 말이죠. 능력이 아니더라.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나도 80이 됐을 때도 사실은 난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늙은 것 같잖아요. 정신이 얼마까지든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신체가 자꾸 늙으니까 신체는 내려오고 정신이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 뭐 듣는 것도 힘들고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90이 넘으니까 내 몸이 종합병원이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정신이 자꾸 늙는 건 아닌데 신체가 늙으니까 자꾸 끌어내려야 내려오라 그래서 신체 때문에 늙는 거지 정신은 안 늙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 얘기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30대 중반에 34살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갑이 됐다, 정년이 돼서 은퇴한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다 살아. 나도 정년 퇴직까지 좀 살 수 있을까. 남의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늦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5년 동안 열심히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갑이 됐대요. 해갑 기념 논문집을 해준다 해서 뭐 잔치를 받을 수 그러니까요. 나는 늙지 않았는데 해갑이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 그래요. 학교 나가도요. 며칠 전에 학교 나가면 후배 교수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언제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되고 며칠 안 지나니까 달라져서 옆에 쓰고 와서는 보면서 건강한 괜찮으시죠? 또 그리고요. 또 어떤 요새 뭘 소리하세요? 이제 일도 안 하고 놀고 하고 말죠 그래요. 근데 나는 자주 안 늙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5년만 남았거든요. 65년이면 정년을 끝나니까 내 인생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은 열심히 좀 많이 하면서 인생을 끝내겠다. 그리고 참 5년 동안 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돼서 정년이 되니까 대학에서 이전 수고도 많이 하셨고 늙어서 쉴 시간이 됐으니까 사회 공간이 일터가 없었으니까 이제 떠나십시오. 그런데 이게 축하해 주는 건가 내쫓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늙었으니까 필요 없다 말이죠. 필요 없다. 또 내가 생각해도 사회 공간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남은 건 능구하니 가정 공간이야. 이젠 할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마지막 공간이 이제 공동묘소로 가니까 말이죠. 이거 큰일 났거나 말이죠. 그래서 65세 정년이 되면서 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두 가지 내 인생에 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이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 첫째 경험은 조금 종교적 경험이라고 할까요? 신앙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내가 20까지 살 수 있을까, 어른 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일찍 죽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라고 설명은 잘 못하겠고요. 요 얼마 전에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요. 한 어린 소년이 12살인가 나서 죽었는데 그 소년이 뭘 경험하는 거 아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깨어났다가는 또 쓰러지고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이렇게 깨어나면 괜찮은데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그는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그 부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몇 번은 쓰러졌다가 깨어났는데 12살 났을 때 쓰러진 다음에는 기다려도 의식이 회복이 못돼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니 그 어린애 장기를 다 기증해서 같은 어린애들에게 주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고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너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셨구나.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다가 이제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중학교도 가고 싶고 좀 노원에 살고 싶기도 한데 나는 그게 안 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으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 되도록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테니까 저도 오래 살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래 살기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4살 났을 때 크리스마스 때 제가 신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동안은 100세까지 주면 10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는데 이제 정년이 됐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늙었다고 그만두면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일해야겠다 그 생각 가졌습니다. 이게 또 하나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반에 윤동주 시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동주 시인은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나는 60이 되거나 70이 되거나 시를 써서 시인이 돼서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 아주 확신했어요. 난 그런 생각을 못 가졌거든요. 또 황순원 작가가 소설 작가가 있었는데 그분은 학년으로는 조금 나보다 위입니다. 그분도 가만 보면 아버지가 장로고 이제 그러는데요. 나는 소설가로서 60, 70 될 때까지 내 인생을 살 것이다. 아주 확실해요. 또 내 그 조금 후배 가운데 의사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소아과 의사입니다. 홍차혜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홍차혜 박사는 어렸을 때도 나는 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가 되겠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이제 어려서 죽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보고서 저 어려서 죽는 애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의사가 돼서 살려줘야겠다 말이죠. 아마 그래서 생각했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 학계에서는 가장 존중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 친구들은 20살 되기 전부터 벌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뭐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살았는데 내 주변에 가만 보면 그저 남이 사는 대로 살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지 하지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거니 내 친구들도 벌써 20대기 전에도 인생의 목적이 뚜렷했는데 나도 뚜렷한 목적을 가져야겠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찾은 건 이제
중학교 4학년쯤 돼서 철학자가 돼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정년주에 따고 떠나라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성교회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누구나 사회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졸업생 여러분과 같이 나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협력해서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도 여전히 하고요, 노력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강연도 좀 많이 다니고요. 또 미국 캐나다의 교포들을 위해서 강연도 시간이 학교 떠나서 자유로우니까 많이 다니고요. 학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시작해서 거의 80 될 때까지 해서 한 15년 동안 일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전 미안합니다. 이전 나도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만하면 전 된 것 같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우스운 얘기가 두 가지가 이제 생겼는데요.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나이 학교 정년을 떠났던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영문과의 어느 후배 교수가 금년에 해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영문과 이근철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그 친구가 저거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 그 얘기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기도 살아보니까요, 60은 철도 안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 후배가 해갑이 되었다니까 뭐 늙었다고 날릴 것 같으니까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이게 60이라니까 철드는 나이로구나 말이죠. 딱 공연이 늙었다고 이게 철드는 나이로구나 말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정석희 교수님이 우리 선배십니다. 나이 많으십니다. 그분이 92세인가 3세 때 내가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어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뒤에 앉아서 이제 가는데 심심하시니까 날 쓱 보시더니 가만히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참 있더니 차창을 밖을 내다보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옵시다. 좋은 나이옵시다. 그가 보여드리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좋은 나이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잃어버렸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도 90일 모여서 후회하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82세쯤 아마 됐을 때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안배우 선생 김태길 교수님과 나하고 동갑입니다. 또 우리 같은 철학 분야에서 일하고요. 한때는 사람들이 우리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랬습니다. 80이 좀 넘어가지고 우리 셋이 어떻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꼬시를 하는데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황금이가 아주 좋은 나이가 있기는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진국가는 거의 가능합니다. 선진국가에도 다는 아니지만은 우수한 사람들 거의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50대쯤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은 살지 못했다 말이죠. 그래서 남이 사는 데를 살았지 내 인생을 창조하지 못했으니까 60쯤 되니까 그래도 철들더라 말이죠. 철들었다 하는 게 누구 아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을 만한 나이,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역시 60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에 시작하더라.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은 황금기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성장했는가 말이죠. 우리 셋이 다 생각해 보니까 75세쯤까지는 학문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존경도 받고 60에서 75세까지는 이건 누구나 우리만 아니고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얻은 결론은 뭐하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다. 그럼 이제 그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사람은 더 올라가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연장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연장하느냐 하는데 우리 셋이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90까지는 가보자. 90까지야 못 가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좀 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기 선생이 90대에서 세상 떠나는데요. 세상 떠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꾸준히 일했어요. 안병욱 선생은 92세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는데요. 그때도 나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치관이 너무 없고 방향이 없다 걱정해요. 나도 90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셈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후배들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30대에는 인생을 다 두 단계를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세 단계더라 말이요. 세 단계더라. 한 단계가 더 있다. 어떻게 되는 거냐? 30이 될 때까지는 늙은이의 교육을 받는 단계입니다. 내가 나를 키우는 단계입니다. 30부터 우리 교수 생활이가 65세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한 단계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더라. 직장 떠나니까 사회인 다시 태어나서 사회인으로서 다시 출발해 보니까 90까지는 가더라. 그러니까 30, 60, 90 과거에는 전부 2단계를 끝났는데 이제는 다 3단계로 갈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단계 가운데 언제가 제일 소중했냐? 다 소중하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 60 넘어서 90까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가만 생각해도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끝냈다 했으면 내 인생의 절반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오늘이 있으니까 기마무개나 일하고 있다 말이죠. 사회에 도움도 주고 있다. 보람 있기도 하다 말이죠. 고맙기도 하다. 그렇지. 그거 없었으면 이거 내가 65세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끝났으면 내 인생의 절반은 없을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이건 내가 만드는 거지 남의 점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 3단계로 살아야 하는데 첫째 단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봄부터 자라가지고서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의하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주지 못하면 사과나무 1년 동안이시나 말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하니까 3단계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만약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다 못 살고 이제 우리 몇 사람이 그렇게 살고서 가만 보니까 말이죠. 그게 무슨 깔려있는 내용이 있어요. 깔려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니더라. 노력이 있으니까 3단계까지 사는 건데 그 노력은 내 책임이다. 그건 사회 책임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야 한다. 그 제일 첫째가 뭔고 하니 늙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말고 살자. 나이 들겠다. 지금 아마 여러분 60대에서 해가 됐다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난 늙었다고 이런 생각 안 해요. 80쯤 되면 이제 내가 늙었는가 보다.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살아보니까 민구안이 90쯤 되니까 이제 늙는가 보다 그래. 이제 늙는가 보다. 왜? 몸이 늙으니까요. 정신이 늙은 건 아니고요. 몸이 늙으니까 이제 90이 되는가 보다 말이지 그래요. 내가 이런 일 하게 되면 다들 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 92회는 어땠습니까? 그럽니다. 100살 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 어디 가해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내 제자들도요. 우리 선생님 얼마나 늙었나 보러 가자 하고 온다고요. 이게 나이 든 많지 않은데 말이죠.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90대니까요. 이제 내 몸도 마음도 다 늙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90이 내겐 고비돼요. 그 왜 고비냐면 90이 되니까요. 친구들이 다 세상에 있잖아요. 또 살아남았다고 해도요. 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민구안이 혼자 놓았다니까. 고독하다는 거 말이죠. 혼자예요. 그런데 가정은 또 괜찮아요. 가정은 좁은 공간이니까 괜찮은데 사회적으로 혼자 남으니까 그만 이렇게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90이 됐는데 친구들도 다 가고 어떡하지 하다가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것도 내 인생인데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도 늙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래 가보니까 95세까지는 가대요. 95세까지는 내가 생각해도 가요. 연장되고 그러세요. 근데 95세가 되니까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듣는 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피곤이 빨리 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고요 말이죠. 95세 되니까 몸이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고요. 정신은 그 자리에 있고 하니까 요새 꼭 모이고 하니 내 정신이, 내 생각, 마음이 내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층층 때 올라올 때도 뭐라고 하니 옛날하고 다르다 조심해라 나오지 않된다 말죠. 음식을 먹다가도 그만하면 끝내라. 조금 더 먹으면 부담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만큼 먹어라. 내가 내 몸한테 가르치면서 살아요. 근데 그거 하나 알게 되면 건강이 빨리 나빠지거든요. 그 미안하지 않아 이제 세브란스 교회에 많이 가는데 좀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의 제자들이거든요. 웃으면서 그래요. 선생님 같이 다 건강하면 의사들 실업자지요. 그래요. 지금 뭐 혈압제봐도 괜찮고요. 뭐 그러니까요. 여기서 치과 좀 끝났는데요. 내가 이 브라드 해놓으면서요. 이거 하나 많아 말이죠. 뭐 오래 못 살 때 뭐 또 해야 돈 만들고 어떡하니까 하는데 의사가 나보고 그래요. 이거 10년은 더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더 참았다 올게요. 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신은 늙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경험했으니까 돼요. 97세 때에 뭐 다른 얘기는 기억도 안 두 가지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KBS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는데 아나운서가 농담 삼아서 나보고 하는 말이 97세까지 되시고 지금 사모님도 안 되시고 혼자인데 여자친구 생각 안 나세요? 그래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지금은 생각 못 한다고 한 2년 전 일 끝나게 되면 그때 내가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고 여자친구 될 사람은 신청해라 할 테니까 2년만 더 기다려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근데 그거 들었던 분인가 봐요. 내가 지방에 어디 가야 갔더니 할머니가 와서 인사하더니 99세 때문에 신문에 광고 안 났대요. 이제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전이에요. 그래요. 또 97세 또 한 가지 생겼는데요.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나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대부분이 다 50대에서 60대 초반이지 90대도 없어요.
내가 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끼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과거에 썼던 책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 읽어보면요. 문장은 그때가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 감정도 풍부하고 정서적이고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떨어지는데 사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사람은 50대 60대지만은 문장은 나보다 좋아도 사상은 그래도 내가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안 늙었다 말이죠. 아직은 안 늙었다. 정신적으로는 안 늙었다. 자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요. 또 어떤 책은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또 그러고요. 중국어로 번역도 되게 되고요. 그거 다 97세 넘으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 늙었다고 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99세가 됐어요. 100살이 다 되게 됐는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넘었죠. 100살이 넘었죠. 조선일보는 3년을 썼으니까 102세까지 쓴 셈이죠.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계속하니까 아직도 쓴 셈이죠. 또 지난 3월 달부터 중앙일보에서 나보고 또 써달라고요. 한 달에 2번씩 말죠. 그래서 시작했다가 끝내는 것보다는 어려운데 최소한 1년은 계속 해야 할 텐데 어떡할까 하다가 시작국에서 지금 이제 지난 금일도 나오고 뭐 이다음 금일도 이제 중앙일보에 나오게 되고 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써보게 되면 두 가지가 좀 어려워요. 하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수를 꼭꼭 맞춰 나가야 하니까 말이죠. 좀 불편해요. 큰 생각을 추려하게 되고 말이죠. 작은 생각을 늘려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그 다음 둘째는 늦게 늙어서도요. 지고 싶지 않거든요. 다들 60대 사람들이 많이 쓰고 70대도 그건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시작했는데 지어서 쫓겨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쓰는 거 많이 읽어봐요. 많이 읽어보고서는 나하고 어떨까 하고 또 내 독자들 보고 물어봐요. 죄송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다들 뭐라고 하니 계속 하는 거래요. 계속 하라. 지금도 이제 계속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는 거 안에 정신은 기억력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고유명사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 우리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릴 때도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고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게 불구하니 젊게 사세요. 난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 인생은 불행해지니까요. 젊게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 젊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젊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여기 여행을 많이 하라 하는데 더 나이 들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여행을 하고 와도요. 그 여행했기 때문에 더 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대로 보지 않고 보고 와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하는든지 뭐 하든지 좋아요. 여행 가서 뭐 하든지 다 좋아요. 우리 안배용 선생이 살아계실 때 그 후배들 보고 할 말이 누구 하니 늙지 않으려고 하면 세 가지 하라고 하죠. 첫째가 누구 하니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한 사람은 안 늙는다고 말. 그분 두 번째가 누구 하니 여행 많이 하라고 하죠. 항상 새로운 호기심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말이죠. 하고 그분이 이제 세 번째 젊다는 건 누구 하니 연애하라고 해요. 연애하라고 하죠. 70대가 돼도 연애할 때가 제일 감동이 젊거든요. 90이 돼서도 연애하는 감정은 젊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애하라는 건 누구 하니 정서적으로 늙지 말라 말이죠. 아주 정서적으로 늙지 말아라. 우리 세 사람이 그 책을 좀 많이 썼는데요. 독자들도 제일 좀 많고 이제 그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세 사람의 글들이 독자가 많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꼭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나나 안종 선생이나 김태일 선생이 다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어요. 예술을 좋아했어요. 소설을 많이 읽고 말이죠. 그래서 문학을 좀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풍부하니까요. 그래요.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 와서 좀 느낀데요. 우리 선배 선생님 가운데 최연대 선생님, 뭐 우리 한글학자 있잖아요. 또 김윤경 선생님도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최연대 선생님이나 김윤경 선생님이 제일 그 한글어 갖고 고생 많이 한국어 선교사인데 문장을 너무 읽을 재미가 없다 그래요. 문법은 틀리지 않는데요. 이게 재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젊어서 문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수동 선생 같은 분은 외고하니 문학을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요. 같이 늙었어도요. 문장에 여유가 있고 정서가 있거든요. 감정을 좀 풍부하게 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병수의 외고하니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행을 해서 항상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걸 얘기해요. 나도 이제 여러분한테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아니 첫째가 늙지 말자는 거 말이야. 안 늙어도 될 사람이 늙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늙을 필요 없는데 늙어요. 그래서 늙지 말자. 첫째는 늙지 말. 두 번째는 역시 공부해야 돼. 정신력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정신력을 연구하니 공부를 해야 돼요. 독서를 해서요. 항상 정신적으로 영향이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우스운 얘기있다만 요새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죠. 가만 들어보게 되면 책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그러면서 몇 말도 들어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국회의원들 바라는 거 보면 내가 본 말이죠. 저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구나. 국회의원은 됐지만은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또 짧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 들어보면 저는 공부한 사람이라구나. 그런 것 뚜렷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공부는 오래 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나 오래 할 수 있고 또 오래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첫째 책임입니다. 제가 독서를 좀 많이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태양이 없어서 해가 뜨지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어두운 세상에 살겠어요. 달빛하고 별빛하고 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태양이 있으니까 이제 밝을 때 사는데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한 전 세계 인류가 문화의 태양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문화적인 태양 밑에서 사는데 그 태양 구실을 해준 나라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역사상에서 5나라가 문화의 태양이 돼가지고 그 문화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가 영국이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고요. 세 번째가 독일이고요. 네 번째로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탈락했어요.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은 희망이 없을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인문학이 없고요. 사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문화가 발달되지를 못해요. 그건 불행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이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이 5나라 문화의 태양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여행을 해봐도 알아요. 어떤 나라인가 하고 보게 되는데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든지요, 포르투갈이라든지요, 또 이런 나라들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영국보다 먼저 올라갔던 나라예요. 그런데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여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다음 멕시코가 있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여행을 해보세요. 가보면요 독서하는 민족이 없어요. 참 그 이상하게 없어요. 저도 여행 좋아하니까 좀 가본 데 말이요 없어요. 우리 아시아에는 어떤가? 옛날에는 중국이 있었는데 지금 없고요.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우리예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물론 없고요. 중동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다섯 나라 몰아가지고 사는데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 우리 한국은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한국은요 일본만큼은 못하고요. 지금 중국보다는 앞서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예요. 독서를 더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 나라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일본만큼 올라가고요. 안 하게 되면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온 국민이 특별히 지도자들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크게 자꾸 방향을 상실하고 걱정스러운데요. 책 읽은 사람은 안 그래요. 책 읽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요. 독서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든지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위치에서 공부하면 그만큼 올라가고요. 그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행복하고요. 또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거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고급차 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풍부해야 되거든요. 내가 옛날 우리 서울대학에 관악으로 가기 전에 서울대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고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나보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선생님 어떤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부자와 가난한 나라의 구별이 없고 경제적으로 다 평등한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것도 좋은 나라인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운동권도 좀 새기고 조합학생 좀 새기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보고 내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나는 교수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먼지 있고 바람 부는 날 걸어가고 있는데 내 고등학교 때 동창이 자가용 타고 지나가다가 내 옆에 와서 먹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추운데 이렇게 바람 부는데 걸어가 내 차 탔다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보고 하는 말이 야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너보다 잘하고 그랬는데 넌 자가용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난 추운데 이렇게 걸어가고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랬다고. 이건 내가 하는 얘기.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하고 하는 말이 뭐하니 그럼 내 자가용하고 내 학문하고 바꿀까? 그런다고. 그럼 난 뭐라 그럽니까? 내 자가용하고 내 학문하고 바꿔? 어림도 없다. 내 재산 다 줘도 그건 못 바꾼다. 그럴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고. 정신적 가치를 풍부히 가진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정신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독서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암만 노력해도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말이죠.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살 넘도록 지금까지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바쁩니다. 아는 사람들 점심 좀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들 많이 오고요. 뭐 그거 많이 있지만 바빠서 못 갑니다. 쓰는 거 있죠. 내가 또 해야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시간 잘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만큼 건강한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일 때문에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도 피곤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해야죠. 지금도 미안한장에 명절 뭐 4월에 강연회 와달라 뭐 5월에 무슨 강연 와달라 뭐 이제 부탁이 옵니다. 그럼 나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일해야지. 일은 해야지만. 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일해야지. 그래서 일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저 자신도 놀랍니다.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는데요. 건강이 좋지 못하게 태어났는데요. 아파서 맡았던 일을 못했다 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때 이제 미국에 강연이 갔다가요. 오전 비행기로 돌아와서 오후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미국 가겠다 하는 거 아니까 야 오늘은 김선생 휴가이다 말을 정합니다. 그러다 강의실에 내가 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오실 거라고 말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해서도 아파서 일 못했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 아들들도 나보다 키가 크고요. 내 동생들은 나보다 키가 크고요. 나만 작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은요. 누구 집에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큰아들은 난 닮았으면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할 텐데 저희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약하다고 말이죠. 그 아버지한테 핑계했어요. 근데 70 넘어도 알지 않고 일만 하니까 그런 누구 오게 되면 우리 큰아들이 키는 작은데요. 나 닮아서 건강해요. 나 닮아서 건강해요. 우리 어머님이 일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백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관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든지 뭐 이태원 사건이 나든가 안 나든가 그러지 말고요. 좀 더 좋은 사회를 살아야 돼요. 결론같이 말씀을 드린데요. 내가 14살 났을 때 중학교 합격이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거 건강 때문에 중학교 못 갈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우리 시골에서는 중학생이 없었어요. 우리 초등학교는 내가 처음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철없고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우리 큰아들은 대한민국 뭐 생각도 있었겠죠. 한번 나보고 그래요. 너희 저 중학생이 됐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쭉 살아갈 거라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라가는 건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에 커진다. 사회봉사하게 된다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게 민족 국가만큼 성장할 수 있단다. 그게 내일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학교 교육은 제일 못 받으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 이제 교회 나가시게 되고 신앙을 가졌습니다. 반은 거의 기독교 정신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만큼 사는 희망을 줍니다. 아까 내가 내 세 친구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요.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내 세 친구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 뭐 다른가 교수 생활을 하는데요. 많은 교수들은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을 대학보다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게 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사회도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님, 어느 대학에 총장이라고 남아요. 그런데 내 친구들을 가만 보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어요.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맹고하니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세상 떠날 때까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일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이제 보람있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게 절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를 키우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게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젊게 사시는데 90되기 전에는요. 난 늙었다는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90까지는 늦지 않고 하고 있고요. 언제나 공부하고요. 언제나 일을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살게 되면 보람 있고요.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시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보다도 행복